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꾸어보고 공자기금까지 투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된 낡은 군사시설을 최고시설로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던 점이 있고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이 호소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문제 제기해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군공항 이전은 컨테레스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냥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총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답을 가까운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 통합이 진행되고 광역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함께 더 긴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되는데 사실 무근입니까?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뉴스를 독극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반대 시위에 동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산물이 도입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일본 수산물, 지금 문제로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럼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1년 후가 아니라 관련된 그 수산물에 관련된 유해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해안에 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꼭 5년 후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독극물이라 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일본 수산물이 독극물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는데 수입 재개가 논의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된 바 없다면 다행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가 예산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혹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받아온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남쪽은 계속 인구가 빠져서 유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세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이전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에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팀이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식, 지역으로, 지방으로 실제로 산업과 기업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우리 의원님과 우리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이
의지가 거의 같다. 더하면 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이러저러한 혜택을 둬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일종의 그것을 일종의 개수를 개발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의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고 기업에도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개수를 행안부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권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 정부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국민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 하시다가 입각하신 분들이 의원직이 있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 장관 보고 그런 실망이 좀 들고 그런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저 양반 참 애처롭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2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한다 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보고해야 되는 일반적인 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끼리 그래 이야기하지 맙시다. 응? 그다음에 그래놓고 항소 포기가 너무 이상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항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 포기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데 다 인사해서 보복해서 내치고 사표 받고 이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거 고소돼 있죠.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고소된 바는 있고요. 예. 인사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예. 항소 포기의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 점보다는 18명의 검사장들 또 다수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 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된 걸 밝혀달라는 걸 집단 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딴 행태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예요. 응? 지금까지 무죄 항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검이 2번이나 항소하겠다 하는데 신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보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간이한 상태로 이제 구두 보고가 됐었고요. 저는 최종적인 보고 왔을 때도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오히려 그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정 장관님. 검사들의 인사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수락석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의원 정성호 남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돼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다 이게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행위라든가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 공개돼 갖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이 여당 관계되는 사건들은 무죄만 하면 전부 항소 포기하고 야당이 관계되는 것은 항소할 뿐만 아니라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까지 항소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 절대적으로 어떤 그 개별 사건에서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진짜 말씀드리지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요즘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서 좀 소신 가지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 하세요. 그냥 임명직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 인사 책임도 안 져.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했어. 이 특검 말이 됩니까? 응?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기간 연장해 놓고 또 2차 특검 한다? 2차 특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 합니까? 책임만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하던 사람
그만두고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집니까? 모순이잖아요. 검찰을 없앤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특검은 뭐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통해서만- 법 체계 작동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의견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모릅니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그 수사견에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검사가 검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부 결재받으면서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그대로 송치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송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부해가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검찰에서 일부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안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건수가 2021년에 1263건, 2024년에는 무려 7133건이나 됩니다. 왜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제도를 깨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검찰 체계,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건 고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중수청, 공수청과 관련해서 저는 뭐 보안 수사라기보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시절에 검찰이 장내 지냈다 이런 소리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시도 통합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지자체가 요구한 것의 8, 90%를 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개 이상 불수용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뭐 70여 개 정도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 권한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폭 더 양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대통령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이것이 균형 발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 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칭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뺏겨와서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오는 제도들을 다 허물고 오히려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얘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법무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과 그 행안 중수청장 간의 이 수사 지휘 권한은 집행되는 방식이나 또 이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치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족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낮추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의 상처와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숨가쁜 국정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당평 인사로 보여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관계 회복, 경제 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대도약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고착화되고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열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국민한테 심어질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청탁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반면 서민들은 40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총리님, 1년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이 이런 판결들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무죄. 김건희가 시세 조정 사실은 인식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공정한 판결 맞습니까? 예, 법원의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관련해 갖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법률적 의견과 관련해 갖고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58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고 그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이 계약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얼토당통한 판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뇌물은 없습니다. 특히 공천 청탁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예,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법원의 판결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의 눈은 열흘 뒤 19일에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 쏠려져 있습니다. 사법신뢰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사법부 권위는 국민이 그래도 법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정교 유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미 전형적인 정교 유착 구조가 확인되었고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선거 국면마다 5만 당원 가입, 10만 당원 가입 같은 정치 유착과 각종 불법 의혹이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충분한 의혹, 사법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법적 정교 유착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해산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유착은 민주주의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한 책임과 결단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실형 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문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G7, G20 등 여러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재확인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에서 실형 균형 외교로 국익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외교 성과는 무엇이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외교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 한국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또는 우방인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국민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잘하셨다라는데 그 상대적인 얘기는 편향 외교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총리님. 저는 한미 중일 실용 균형 외교에 대해서 여기 더해서 한 축을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일 중러 4개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실용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외교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총리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 북극 항로, 에너지 협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강화를